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기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기관이 처음 들어온 이 시대에 버블은 아닌 거죠. 또 근거가 뭐냐면 그거죠. 블랙가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막 ETF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팔고 버블을 꺼트리고 손해로 나가라고 하면 그게 많이 살까요? 최소한 어느 정도 수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억을 확정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최소한 지금 산 사람들한테 해서 어쨌든 수익은 주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2억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요번에 책을 집필하고요. 그다음에 투자가와 그다음에 근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안필호라고 합니다. 최근 출간한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라는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책을 집필할 때 이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고 세상에 좀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가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살 수도 있고 누구나 매수, 매도 뭐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사서 매도를 하게 되면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사람들한테 알리지 못할까라는 그런 좀 답답함이 좀 있었고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해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도 많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나의 삶이 많이 바뀔 수 있었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또 오히려 또 내가 어느 정도 부를 성취하고 나서는 나의 또 생활 패턴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더 컸습니다. 주 6일 치과의사로 근무하시다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현재 주 3회 근무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 6일 근무하면서 환자들 열심히 보고 또 그다음에 주 6일 동안 정말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좀 많이 피폐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었냐면 내 몸을 케어하거나 아니면 정신을 케어할 시간이 없으니까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3일 정도만 일을 하니까 정신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오히려 또 환자들한테 더 친절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제가 또 실력이 더 느는 느낌이 뭐냐면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조금 또 진료의 퀄리티도 더 좋아지고 또 삶도 또 모든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또 정말 화도 내지 않고, 뭐 예전 같으면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지만 이렇게 막 줄 서고 있을 때 시간이 항상 쫓기니까 그런 거에 계산하고 이런 거 기다리면서 좀 짜증내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아유 천천히 하세요, 전 시간 많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정말 이게 어쨌든 여유가 이게 국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전에 그렇게 빡빡한 삶에서 조금은 나아진 그런 느낌입니다. 아직 완전한 셈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통장에서 2억 원을 출금해서 비트코인을 샀다. 단 하루 만에 얼마가 되었을까? 2억 원이던 원금이 4억 원이 되어 있었다. 하루 100% 수익에 2억 원 수익.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인데,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이었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쪼가리인가? 그리고 전혀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같이 근무하던 이제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이 변하는데 디지털 세상에는 디지털 화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혁명이 오고 있는데 같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이걸 어떻게 사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빗썸이라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디지털 기기를 잘 못 만졌어요. 왜냐면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뭐 직원들이랑 같이 시키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뭘 잘 못하니까, 그러면 그래, 그럼 요번에 한번 내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한 100만 원, 200만 원을 좀 투자하면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는 김에 좋아, 여유자금이 막침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잃는다는 느낌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에 돈을 그렇게 과감하게 넣을 수는 없는데, 그럼 한번 요번에 한번 새로운 혁명을 한번 가져와 보자. 왜냐면 그때 너무 삶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래, 너무 지겹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뭔가 좀 탈출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2억을 넣었는데 4억이 된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어떤 그 희망이라고 돌아가냐면, 그래? 그 다음엔 8억?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옆에 직원들이, 원장님 이제는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된다는 파와 아닙니다, 더 갈 겁니다라는 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지금 같으면 급등하면 불안하니까 반을 팔거든요. 그럼 이제 2억을 빼놓으면 원금을 뺐잖아요. 그럼 얘가 떨어져도 이익만 갖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급등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투자를, 주식 투자도 안 해보고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희망회로 쪽으로 가보자 했더니 하루 더 지났더니 1억 7천만 원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때의 느낌은 뭐냐면 돈을 번 느낌이 아니라 1억 7천만 원을 잃은 느낌. 기분이 너무 안 좋음. 아니 이틀 만에 3천만 원 벌었으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거죠. 지금 사실은 이제 오늘 아까 오면서 잠깐 대화를 나눴었지만, 지금 오늘 이렇게 막 지금 장이 막 너무 요동치잖아요. 사실은 너무 어려운 장이거든요. 저처럼 8년을 투자한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멘탈 케어를 좀 해드리면 사실은 다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투자를 정말 8년, 7년, 5년 했던 전문가들도
지금 다 물렸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3월 달이 가장 큰 양봉이 나왔잖아요. 저희가 차트를 분석을 하지는 못해도 저희가 주봉이나 월봉은 보거든요. 월봉이 양봉이 나왔다는 뜻은 어쨌든 힘이 있는 거예요. 4월 달에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 거로 본 거예요. 초반까지는.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4월 초까지는 괜찮아. 그럼 대신 4월 18일 정도에 미국 세금 이슈가 있어. 얘네가 분명히 유동성을 좀 걷어갈 만한 또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4월 첫째 주까지는 좀 올라가면 현금을 더 세이브를 해야지 하는데 4월 시작하자마자 하라 그래서 다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렸냐면 정말 다 안심하셔도 되는 게 알트의 반이 다 날아갔어요. 최고점 대비. 근데 그거를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코인 투자 잘해요. 얼마씩 벌었어요. 뭐 얼마씩 그런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다 물렸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1억 갖고 3억 된 사람들이 알트는 반이 다 녹아가지고 비트는 많이 안 녹았잖아요. 지금 다 1억씩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0만 원 가지고 3,000만 원까지 갔던 사람들이 지금 다 2,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 계좌만 왜 이렇게 됐지? 그게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손절은 아니에요. 기다리면 됩니다. 저희의 그 8년 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급작스러운 하락, 급작스러운 변동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금처럼 장이 뭔가 어수선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멘탈 케어를 좀 해드리면 정말로 다 물렸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2억 원이 올랐는데 경험이 전혀 없던 나는 안 팔기로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하루 만에 2억 3천만 원이 되었다. 1억 7천만 원의 수익이 사라진 것이다. 변동성이 그때는 더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정말 하루에도 40%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화요일, 목요일은 이제 오전에 일을 안 하고 2시부터 9시까지만 일을 했는데 이제 오전 쉴 때 이제 어깨가 아프거나 그러면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거든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2시간 사이에 저의 시드가 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멘탈을 보여잡기 힘든, 정말 지금은 사실은 저희처럼 경험이 좀 많은 사람들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면 2017년, 18년 뭐 이렇게 가잖아요.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비트코인이 그 정도 날아간 거죠. 더 날아갔겠죠. 제 기억은 그때 비트하고 알트를 합쳐서 반 정도가 시드가 없어진, 그래서 총액이 반이 없어져가지고 그때 제가 술을 안 먹거든요. 오늘 술 한잔 먹어야 되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변동성은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근데 저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알트가 조정 없이 계속 왔잖아요. 왜냐면 계속 쭉쭉쭉쭉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비트도 큰 조정 없이 저희 입장에서는 온 거거든요. 빠져봐야 20%니까. 근데 이제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은, 특히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떨어졌을 때는 전부하는 게 쉬워요. 근데 올라갈 때는 버티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수익 금액을 줄이면 딴 돈을 잃었다는 생각이 오히려 기분이 더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더 나쁜 거죠. 왜냐면 줬다 뺏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변동성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 처음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거죠. 사실 근데 저처럼 투자를 오래 했거나, 그리고 지금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왜 힘드냐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시드를 많이 넣었으니까 많이 사라져서 어려운 거고, 초보자들은 이런 변동성을 겪어본 게 처음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투자는 멘탈과 타이밍인데 언제 사고 언제까지 버티고 언제 팔 것이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멘탈을 그대로 잘 잡고 나만 불린 거 아니야. 지금 불행이 나한테만 닥친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래. 그러니까 괜찮아. 서로 버티면 돼. 이게 하여튼 나 혼자 힘들면 어려운데 모두 다 힘들면 버틸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느낌? 200만 원이었던 이더리움이 20만 원까지 떨어졌다. 절호의 기회다. 울면서 보험을 해지하고 적금을 중도 해지해서 다시 한번 물타기를 했다. 역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이더리움이 9만 원까지 하락한다. 지금도 전 사실은 이더리움을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번 그 세게 데이면 그걸 되게 무서워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알코올 램프를 한번 엎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램프를 되게 보면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또 엎어져서 불날까봐. 한번 불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더리움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이더리움이 220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게 2017년도일 거예요. 근데 18년도 되니까 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220만 원, 20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이면 엄청 싸잖아요. 아유, 이 정도면 뭐 물 타죠. 100만 원이면 반값이잖아요. 또 물을 타죠. 50만 원이면 훨씬 싸잖아요. 그리고 이더가 2등이에요. 비트 다음에. 그래서 물을 타죠. 또 30만 원에 타죠. 근데 최근에 말씀드리자면 20만 원이면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적금 다 깨고 보험 다 깨고 하여튼 현금화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현금을 다 넣었는데 문제는 한 자릿수를 보면 이제 멘탈이 나가는 겁니다. 10만 원이 깨져서 9만 원이 딱 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인들한테는 나의 선택이 틀렸어. 사실은 돈도 돈이지만 이건 나의 선택이 틀린 거야.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W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나의 공부가 틀린 거야. 나의 확신이 틀린 거야. 나의 신념이 틀린 거야. 이거는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더 돈보다도 사람이 더 힘든 거죠.
진짜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뭐가 힘들어? 투자가? 그렇잖아요. 그럼 사놓고 기다리면 되잖아. 맞아요. 제일 쉽거든요. 네, 근데 왜 어렵냐면 자, 사람은 의학적으로 육체적 에너지와 정신적 에너지를 하나의 배터리에서 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를 한 군데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힘든 거, 정신적으로 힘든 걸 우리 뇌에서는 똑같다고 봐요. 똑같이 힘들어요. 그럼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잖아요?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 마케팅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진상 고객 한 분을 쉽게 해서 아침에 왔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 하루 종일 지치는 거거든요. 왜냐면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육체적으로 나는 그냥 그래서 말만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다 소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 사람들 보면은 뭐 마음이 나약해? 아니에요. 정말 아픈 겁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우리 몸에서는 몸이 아프다고 느끼는 것처럼 이때의 고통은 제가 책에서 한강 얘기도 좀 썼는데 한강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니 저 대전인데 이걸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제가 가장이잖아요. 근데 저 때문에 나는 혼자는 괜찮은데 가족들까지 피해를 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더리움이 90몇 %가 떨어진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타다 결국 이제 마지막에 다 탔는데 이제 확신이 무너진. 지금 사실 근데 그때 거의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인생이라는 거는 사실 넘은 사람들은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고 근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시간이 떨어져서 보면 그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200만 원일 때 물을 안 타고 포기. 난 이제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그러면 다음번에 400만 원에 팔았으면 2배예요. 근데 제가 실수지만 계속 물을 탔잖아요. 개수를 계속 늘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400만 원에 팔았거든요. 그때 평단이 40몇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론은 좋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다시는 안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이게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같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섣부른 물타기는 안 된다. 확실히 바닥이 어딜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저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화끈하게 한 번에 사면 안 돼? 네, 바닥에 사면 되잖아. 바닥이 어딘데요? 아무도 바닥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 매집을 하는 거거든요. 대신 바닥의 근처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살 수 있는 멘탈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타이밍이다 생각되면 그때 들어가야겠죠. 매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정말 힘든 시절이 많았다. 그러니까 물타기는 좀 어렵긴 한데 힘들어도 버티면 수익이 온다. 그리고 또 지인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스택스라는 코인이 있어요. STX라고 해서 스택스가 굉장히 좋은 코인이거든요. 왜냐면 SEC라고 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스택스 너는 해도 돼. 너 증권성 시비도 없고 그냥 허락을 해줬어요. 비트코인 다음으로 제일 안전한 코인이 오히려 스택스예요. 근데 스택스를 그때 2017년, 그때 18년에 거의 3,000원에 물렸어요. 근데 그 작년에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00원까지 떨어졌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분이 물타기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평단을 1,800원에 만들었거든요. 요번에 5,000원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3,000원대가 있지만 4,000원에 팔았어요. 코인의 마술은 이런 거예요. 주식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게 그렇게 힘들었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3,000 얼마가 200원이 되고 근데 200원이 다시 5,000원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참 코인의 매력은 이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경험을 하지 않도록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책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가님 위믹스 코인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위믹스 코인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나요? 위믹스 코인이 그때 왜 샀냐면요. 그때 이제 위메이드라는 회사에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미르폰가요? 하여튼 제 기억에는 그 게임을 만들었는데 게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게임 회사에 다니는 지인이 있거든요. 제일 친한 친구가 또 게임 회사에 다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미르포가 너무 잘 되고 그러니까 제 기억이 미르포가 맞을 것 같긴 한데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너무 지금 게임이 잘 되고 주식이 계속 너무 올라간다. 주식이 올라가면 걔가 만든 코인은 반드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빨리 매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도 조금 샀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도 사야지. 그래서 저는 600원에 샀어요. 근데 제 기억에 600원에 또 사자마자 또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또 400에 떨어졌겠죠? 근데 저는 그때 확실하게 알았던 게 뭐냐면 주식이 올라가면 반드시 그 회사의 코인은 올라간다. 괜찮아. 더 샀어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때마다 위메이드를 보면서 항상 계속 더 샀어요. 그랬더니 제가 평단이 600원 정도 처음에 6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불타기를 계속 했죠.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면 24,000원에 팔았어요. 근데 28,000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끝에는 못 팔아요.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이 정도면 그리고 시가총액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면 난 충분해. 그래서 이제 위믹스를 팔고 팔면서 제가 이제 그때 치과 다 정리하고 이제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제는 어느 정도 완전히 뭐 은퇴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책 마지막에 보면 행복 사분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못하더라도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분면은 갔다. 행복 전 단계, 완전한 행복의 전 단계는 갔으니까 파이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은퇴를 했는데 보니까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 일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옛날처럼 치열하게 하지 않아도 3일 정도 일을 하고 3일 정도만 쉬어도 충분히
생활은 좀 가능하겠다. 사실 그래서 유믹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2,000원에 사서 4,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유믹스는 사랑하는데 이더리움은 조금 미워해요. 근데 이번에 이더리움을 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 이더리움 아주 좋거든요. 이제 후반부에 또 말씀드릴게요. 작가님은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잡으셨나요? 시가총액이라는 걸 제가 기준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코인을 보낼 때 아무리 이제 잡코가 3조까지는 잘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뭐 100억짜리 코인, 뭐 5천억짜리 코인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3억까지는 잘 보내거든요. 근데 3조까지는 잘 보내는데 5조를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판단을 했을 때 그 주식도 꺾이는 걸 대충 봤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면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하락장에 버티는 건 쉬워요. 안 보면 되니까. 아니 어차피 파란불이니까 뭐 어차피 의미가 없어. 안 보면 되거든요. 근데 2배 됐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원금 뺄까? 10배 됐어. 이거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20배가 됐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그릇만큼 먹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나의 그릇이 얼마큼이냐, 얼마큼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번에도 사실은 뭐 알트코인 얘기도 되나 모르겠지만 델리시움이라는 코인이 있었어요. 델리시움을 저는 아주 친한 지인이 있는데 제가 거의 뭐 멘토처럼 생각을 하고 저랑 코인 공부를 항상 같이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인사이트를 나누는 친구가 있는데 항상 내가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AI하고 RWA가 지금 대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걸 썼었는데 그 책 쓸 때가 작년이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테마가 2개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AI 코인을 공부하던 중에 델리시움이라는 코인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알려줘서 저도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괜찮은데? 왜냐면 알트코인을 선택할 때는 보통 저희가 4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발자가 누구냐. 샘 알트먼이 어쨌든 묻어있대. Y 컴비네이터라는 회사라 투자했대.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이 누구야. 투자금이 얼마야. 투자회사가 누구야.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테마야. 그죠? 그 다음에 얘네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델리시움 같은 경우는 뭐 100억, 뭐 200억 이렇게 초창기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10배를 넘게 수익이 있었는데 안 빼고 900원까지 갔는데 지금 물려서 계속 오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멍청이야. 야 25원에 샀으면 900원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중간에도 불타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 생각에는 뭐냐면 저는 그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한 3,000원에서 4,000원을 보니까 나는 그때 팔 거니까 괜찮아. 그래서 지금 나는 300원이나 400원이건 지금 가격을 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목표 가격이 있거든요. 시가총액 좀 계산했을 때 그래 그럼 나는 5,000원은 못 가더라도 한 3,000원 정도 넘어서 4,000원 정도 되면은 매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델리시움을 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초반에 샀으니까 그래서 AI 코인 중에서 월드, 니어 뭐 쭉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를 가져갈 거면 사실은 안전한 거 시가총액 큰 거 하나 가져가고 위험한 거 하나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선택한 게 이제 월드하고 델리를 선택했던 거고 패치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테마를 썼으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때 선택을 했던 거죠. 정말 어려운 건 상승장에 최고액에 파는 거. 그리고 그거 올라갈 때 이걸 버텨서 최고치에 먹는 거. 제일 어려워요. 작가님의 책에 좋은 알트코인을 고르는 방법도 나와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제가 노력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못한 얘기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주려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물론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저희 기준들은 또 알고 있으면 본인이 참고해서 좀 더 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기준은 이거야. 그럼 이거에다 이걸 더하면 더 강해지잖아요. 그렇게 응용을 써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변동성이 사실은 좀 힘들어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사실은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식에도 마찬가지지만 개미떨기라고 하잖아요. 개미를 털어내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횡보를 계속 길게 시켜서 시간으로 죽이거나 가격을 떨어뜨려서 가격으로 죽이거나. 근데 지금 보면은 2개를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요즘 세상은 옛날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 조정을 조금만 줘도 개미줄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근데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트코인은 2억 원 확정이라니까요. 3억 원 선택이고. 그러면 3억까지 2억까지 가는 과정은 일직선은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굴곡이 있는데 지금 그 굴곡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터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 물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떨어질 때마다 추매를 하는 거고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팔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말이건 내년 초건 어쨌든 기다리면 비트가 2억이 가면 알트는 무조건 다 회복이거든요. 그리고 기사에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쉽게 해서 비트코인 그 거래량 있잖아요. 한국이 1등이래요. 한국이 정말 알트코인 거래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우리 개미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지금은 팔 때는 아니고 이 변동성이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5월 달부터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조금 좋아진 거 보니까 사실은 오늘 아침에 운동하기 전에 화가 많이 난 게 또 이스라엘도 미사일을 쏘가지고 아니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시세를 아침에
한 번 정도 보고 저녁에 한 번만 보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계좌는 안 봐요. 상처받아서. 저도 상처받아서 잘 안 보는데 딱 봤는데 그래도 회복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바닥을 찍은 거구나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인들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제 힘든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형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가 그 잘하는 그 지인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앞으로 많이 빠져봤자 10%에서 20%만 더 빠지면 거의 바닥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빠져봤자 얼마 안 빠질 거니까 사실은 좋은 코인들은 조금씩 담아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사실은 조금 샀다. 그래서 또 떨어지면 조금 더 살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좀 올라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또 똑같은 느낌? 운동하고 나왔는데 1시간 만에 또 떨어졌어. 미세 있어가지고. 근데 또 지금 또 방송하기 오기 전에 사실 방송을 해야 되니까 본 거거든요. 원래 핸드폰 잘 안 보는데 또 회복을 하긴 했는데 이 변동성이 극심한 구간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하락할 때마다 내가 가장 괜찮다고 판단되는 코인들은 조금씩 사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변동성을 사실은 좀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드린 멘탈과 타이밍 중에서 일단 멘탈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비트코인 상승장 끝났다라고 하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은 무조건 확정이고 3억은 어디까지 가냐가 문제이니까 우리가 이제 통계를 보면 우리가 이제 반감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또 한번 방금 정보처럼 뚫거든요. 뚫고 떨어져요. 그럼 다시 그 정보처럼 뚫으러 갈 거 아니에요. 평균이 2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이제 3월달에 원래 전고를 뚫었잖아요. 그러면 5월달에는 다시 그 전고를 회복하러 가야 돼요. 저번 2번 반감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5월달에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서에이지가 뭐라고 했냐면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힘들거든 세금 때문에. 근데 5월달부터 좋아질 거야. 물론 아서에이지가 다 맞추는 건 아니지만 저도 생각이 뭐냐면 급격한 반등은 아니더라도 4월보다는 5월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알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반등 줄 때 보면 비트보다 훨씬 더 많이 반등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지만 오를 때도 많이 오르니까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변동성을. 알트를 선택한 사람들은 변동성을 선택한 거니까 사실은 그걸 참을 수 있는 멘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2억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ETF가 시작이 됐고 또 반감기가 또 시작이 됐고 근데 사람들은 기관이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기관의 90%는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연기금, 소방기금 큰 기금들은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모든 기금은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재무제표에서 저희 비트코인 사고 싶어요.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회사에서 결제를 떨어진 데까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저희 1월달에 됐죠. 아직 멀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회계 연도가 9월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한 분기 이제 한 해가 끝나고 10월 달부터 새로운 회계가 시작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또 비트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고려할 때. 그리고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이 있는 해는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이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죠. 그러면 코인도 우상향이겠죠. 그럼 사람들이 저 어떡해요? 그리고 알트 50% 떨어졌어요. 그럼 최소한 무조건 나의 본전 땄던 거 있죠. 그 정도는 회복하겠죠. 그래서 비트는 무조건 우상향이고 홍콩 ETF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릭 발천호수가 야 그거 있잖아 5억 달러밖에 안 들어올 거야. 그래도 어떤 사람은 아니야 100억 달러는 들어올 거야. 많은데 일단 생각을 해보면 가는 놈에다가 조금만 더 주면 가속도를 붙이면 더 잘 가는 것처럼 일단은 GBTC 물량도 어느 정도는 이제 나중에 되면 계속 줄어들 것이고 반감기니까 그죠? 채굴량은 줄어들 것이고 살려는 기관들은 많을 것이고 홍콩에서 일단 들어오면 일단 5억 달러 얼마든 들어올 것이고 자 그리고 홍콩 ETF가 좋은 게 뭐냐면 미국 ETF는 시작하자마자 던지는 놈이 있었고 GBTC가 던지고 블랙록은 사고 홍콩 ETF는 시작하자마자 던지는 사람이 없죠. 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사기 시작하는 거죠. 던지는 사람은 없죠. 기관에서 안 던지니까. 그럼 이더리움이 좋겠죠. 그럼 이더리움이 좋으면 알트가 좋겠죠. 근데 얘네 5월달에 시작을 했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주도권을 안 뺏기려면 승인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5월달은 아니더라도 블랙락이 신청한 8월달이니까 8월달은 시청해줄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미국 이더리움 ETF가 5월에 승인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5월달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SEC에서 지금 별로 해줄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더는 또 스테이킹 문제가 있잖아요. 뭔가를 좀 거를 것 같아요. 블랙락은 일단 ETF를 신청하면 승률이 99%가 넘잖아요. 그리고 레리 핑크가 뭐라고 했냐면 증권이고 뭐고 상관없어. 난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전 된다고 보는 거고 그 비트코인 ETF도 맨 마지막에 찬성표를 던진 애가 게리 겐슬러죠. 3대인데 그리고 정치적인 게 강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선거가 올해니까 민주당의 정치적 자금을 제일 많이 낸 데가 블랙락이죠. 그럼 블랙락이 할 거라고 했죠. 그죠? 그럼 블랙락을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그러니까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야만 어쨌든 바이든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보면 8월달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실은 ETF 중에서도 지금 이더리움이 됐다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을 실제로 매집하는 고래들이 온체인 데이터에서 자꾸 많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어쨌든 지금 이더리움을 모아가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트라우마가 되게 심하지만 이제는 돈이 생기면 이더리움을 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과거 시총 규모를 봤을 때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금융 자산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너무 작았다. 오히려 비트코인의 기관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지금이나 증권사와 은행에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난 이후 비트코인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 거는 개인의 힘으로 사실은 그전에는 다 올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기관에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 기관 자금이라는 거대한 자금, 버블이라는 건 크게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솟아오르려면 기관이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관이 개인한테 던지고 나가는 건데 지금 개인도 안 들어가고 기관도 안 들어가고 구글 검색량을 봐도 옛날처럼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절대 버블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금융을 공부하게 되면 자 이런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산업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산업이 있어야 되고 수출을 통해서 그 돈을 벌어야 되지만 지금은 금융자본주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죠? 뭔가 특별하게 많이 생산하지 않아도 모든 돈이 다 미국으로 가죠. 한국 주식 할래, 미국 주식 할래, 미국 주식 할래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미국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 금융시장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죠? 금융경제에서는 지금 사실은 버블 경제라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먼저 가고 산업을 일으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먼저 돈을 푸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닌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기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기관이 처음 들어온 이 시대에 버블은 아닌 거죠. 그리고 블랙락이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또 근거가 뭐냐면 그거죠. 블랙락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막 ETF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팔고 버블을 꺼트리고 손해로 나가라고 하면 그게 많이 살까요? 최소한 어느 정도 수익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억을 확정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최소한 지금 산 사람들한테서 어쨌든 수익은 주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2억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2억 이상 간다면 그 이유는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기관 자금이 얼마큼 들어오느냐, 그다음 홍콩 ETF 자금이 얼마큼 들어오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개미가 얼마큼 타느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얼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하느냐.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 사실은 금리 인하보다 저도 이제 문홍철 센터장님 말씀처럼 항상 그 DB 투자증권 있잖아요. 나 그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금리 인하보다 유동성이다.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유동성만 주면 괜찮다. 지금 작년에 다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했고 올해도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주식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른 이유는 유동성이거든요. 금리는 고금리지만 미국 정부에서 계속 유동성을 줬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실은 금리를 안 내린다고 해도 정부에서 유동성을 주면 주식이나 다 올라갈 거거든요. 전쟁 이슈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버블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이 얼마큼이냐, 금리 인하와 언제 만나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트럼프 형님이 되면 잘 갈 수도 있는 거고, 바이든이 되면 좀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무조건 좋고 내년에 또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또 좀 뭔가 좀 조절을 해야겠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요? 시나리오가 좀 차이가 있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쨌든 재선 대통령은 이제 다음에 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안정적으로 정부를 이끌어야겠죠. 물가도 잡아야겠고. 그리고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부자 증세, 그 다음에 법인세 인상.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정책이죠. 그럼 유동성이 걷어지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좀 안 좋겠죠. 그럼 그때는 겨울로 접어드는 거죠. 그럼 우리는 투자를 쉬어야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는 어쨌든 상업용 부동산 부자잖아요. 그럼 자기를 찍어든 유권자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겠죠. 그러면 야, 내가 유동성 줘서 부동산도 좀 살려주고 경제 좀 좋게 해줄게. 그럼 돈을 또 풀 수도 있겠죠. 금리도 인하시켜주고 돈을 풀어주겠죠. 왜냐하면 1년차 처음부터 다시 재선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 다시 된 거잖아요. 그러면 버블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때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잘만 나올 수 있다면 트럼프 형님이 돼서 좀 유동성 주시고 저희는 잘 빠져나오면 제일 좋긴 하겠는데 누가 되던 간에 어쨌든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긴 되는데 올해가 좋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선거가 있는 해는 반드시 유동성이 있었다. 그리고 절대로 미국 주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물린 분들한테 희망을 주자면 내가 지금 계좌에 본 금액보다 반드시 연말에는 더 큰 금액이 찍혀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를 돌려보는 거죠. 저도 그래서 물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손절 안 했어요. 작가님의 책에서 비트코인의 사계절과 계절별 특징과 투자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초보자 분들이나 비트코인 투자를 했는데 지금 내가 지금 헤매고 있다.
감을 잘 잡고 있지 못하다. 그다음에 내가 뭔가 코인을 사는데 어떤 투자 근거가 없다. 그런 것들 좀 사실은 뭔가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저희는 이제 투자가잖아요. 그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뭐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에어컨을 만들었는데 에어컨은 뭐고 에어컨 어떻게 작동 원리가 뭐고 냉면은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어컨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고 이럴 때 쓰세요. 주의사항은 뭐예요? 이런 것처럼 저희는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사용 설명서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주기들이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니까 4년 주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주기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비율적으로 맞긴 맞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가 지금 살면서 그죠? 야, 언제부터가 봄이야? 여름의 정의는 뭐야? 딱 3개월 정확하게 나눠 떨어져? 어떨 때는 여름이 짧아진 것 같은데? 아닌데? 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4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정의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름엔 뭐 할 거고 겨울엔 뭐 할 거고 가을엔 뭐 할 건지.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 시작을 하고 뭘 사고 뭘 팔고 하는 거지. 저희 나름대로 뭔가 공식을 만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답답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뭔가 좀 투자 사용 설명서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나눈 거는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그래서 최고점을 딱 찍었어요. 비트가 만약에 지난번 같으면 막 8,600, 8,800 어제 얼마를 딱 찍었는데 쭉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번에 2,100만 원까지 딱 떨어졌다고 치면 이게 이제 겨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겨울을 맞출 수가 없죠. 최고점에서 떨어지니까 최고점부터 이제 떨어지긴 하는데 내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최고점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쭉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7,000, 6,000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저 최저점이 올 때까지가 겨울이잖아요. 최저점 어떻게 맞출 수 있나요? 못 맞추죠.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보는 거죠. 대신 내가 지금 겨울의 끝자락이야. 이 정도면 겨울이 끝나가는 것 같아. 보니까 따뜻한 바람이 좀 부는데?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는데? 괜찮은데? 그럼 이때부터 사는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사는데 알트는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테마가 뭔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아직 봄에는 뭔지 모르거든요. 씨앗을 뿌리는 시기니까. 그래서 이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비트코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이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이때 타이밍이에요. 그럼 이때는 정말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 저처럼 비트코인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죠. 그게 작년 1월 달이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22년에는 겨울이잖아요. 자, 한 해 쉬어. 뭘 사도 떨어져. 안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21년에 벌어놓은 돈 뭐 했나요? 정기예금 했죠. 그럼 4% 주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돈을 잃을 때 투자해서 다 잃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기예금에서 돈을 지키면서 이자 수익이 있죠. 이기는 거죠. 돈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1억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10억이 있으면 저는 가난한 거고 내가 1억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5천만 원 있으면 제가 부자인 거죠. 상대적인 거죠. 다른 사람이 잃을 때 나는 지키면 내가 딴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때 겨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대신 봄이라고 판단하는 순간부터는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때 타이밍과 멘탈이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 자 그러면 언제부터 살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분할 매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사냐? 그래서 언제부터 샀냐면 4천만 원부터 샀어요. 저희가 비트가 하락률이 보통 최고점에서 80%, 70%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점 대비해서 그래 70% 정도 떨어지면 이제부터는 뭐 거의 막바지라고 봐야지. 끝자락은 못 잡으니까 요 정도 떨어지면 이제부터 분할 매집 시작하자. 봄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봄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도 지금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이제까지 춥다가 봄이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경주에서 일을 하는데 벚꽃 축제 하게 되거든요. 벚꽃이 없어요. 왜냐면 추워서 다 떨어졌어요. 이건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거든요. 겨울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얼마큼 떨어질지. 저희 그때 2,100만 원 갈 때 1,000만 원이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10,000 갈 거야. 그 근거가 뭐였었냐면 87% 떨어질 수 있어. 90%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됐어. 이 정도면 사기 시작하자. 4,000에 사고 3,000에 왔어요. 4,000보다 더 많이 사죠? 떨어졌으니까. 2,500이 왔어요. 그럼 3,000보다 더 많이 사죠? 떨어졌으니까. 2,100이 왔어요? 걸어놓은 게 다 사졌죠. 더 밑에서 걸었겠죠? 안 사졌죠.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치고 가네? 2,500이 됐어요. 그럼 이게 바닥이었나? 아니야, 기다려. 섣불리 물 사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산 가격보다는 더 떨어져 살 거니까. 안 떨어져요. 다시 3천만 원 갔어요. 이건 그러면 2,100이 바닥이었어. 3,000 또 사자. 물타기 하는 거죠. 또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가 바닥이었나? 3,000원 또 사죠. 평당이 전에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9,000에 거의 그 정도에 팔았거든요. 3배 됐겠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1억을 넣었는데 3억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죠? 원금 1억을 빼겠죠. 2억 남았죠. 2억도 큰 금액이잖아요. 이제 이거 갖고서 이제 뭘 하냐면 비트와 알트를 나눠서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죠. 안전하게. 그러면 투자가 쉽죠. 네, 근데 그게 쉬웠을까요? 봄에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그죠? 근데 이 주기를 몰랐다면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거 어렵죠. 근데 저희는 다음 사이클이 만약에 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저희는 또 살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사이클이 만약에 2025년에 저희는 이제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어쨌든 25년에 끝나요. 초건, 말이건.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달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건. 그죠? 그럼 2년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26년은 겨울인 거죠. 그럼 27년은 또 매집해. 그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전까지 이렇게 맞았으니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책을 쓴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훨씬 더 객관적이고 뭔가 로드맵이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일치하는 투자가 되겠죠. 근데 4천만 원 샀을 때 우리가 그 산 금액이 2,100만 원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 50%예요. 마이너스를 계속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보면. 1년을 그냥 계속 마이너스로 얻어 맞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쉽지 않은 거를 버텨야만 우리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여름은 언제인가요? 여름은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제 반감기를 지나고 최고점을 뚫었을 때를 사실은 여름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반감기 전에 비트가 최고점을 뚫어버린 바람에 계절이 좀 꼬인 거죠. 근데 사실은 비트만 조금 여름을 땡긴 거고 알트는 지금 보면 좀 희지부지하잖아요. 알트는 사실 전고점을 뚫은 게 이더리움도 못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분석에 의하면 저희 공저인 우리 이제 호필님하고 얘기를 좀 해보긴 해봤지만 좀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비트는 좀 땡겨왔고 근데 알트는 아직 그 사이클 비슷하게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고점을 뚫어야만 사실은 알트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여름이 지금부터 가을로 가고 있는 거냐 뭐 지금 그걸 좀 고민을 기간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전고점을 뚫은 거는 어쨌든 이제 반감기부터 사실은 전고점 뚫었을 때 그까지가 이제 여름이거든요. 전고점을 좀 뚫었으니까 사실 좀 애매한 기간이긴 한데 아직 상승장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상승장에 저희는 30% 정도 왔다고 생각하고 70%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에도 항상 20-30% 조정은 있는데 이번에 비트 조정이 보면 20% 이렇게 조정이 왔잖아요. 더가 올 때는 사실은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ETF가 받쳐주는 거죠. 근데 ETF가 비트만 사겠죠. 알트 안 사겠죠. 그러니까 알트는 더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더리움이 뚫으면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거죠. 여름에도 비트코인을 매집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여름은 예전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기 전까지였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까지 원래 매집 기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전고점을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맥시멀리스트들은 무조건 비트만 사야 돼. 무조건 비트로 무조건 수익을 봐야 돼. 비트 아니면 아니야. 저는 그런 주의가 아니고 저는 투자가잖아요. 전 수익만 내면 되지 뭐.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전 죽어도 비트를 안 파는 거야. 맞아요. 그건 언제냐면 우리는 봄에. 봄에는 무조건 비트 개수 늘리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봄에는 비트를 몇 개 모으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10개를 모을 거야, 5개를 모을 거야, 1개를 모을 거야. 무조건 가격에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비트를 모으는 거예요. 왜? 오를 거니까. 사실 근데 우리는 그때 얼마를 받냐면 1억 원 가. 전고점을 당연히 뚫겠지? 그럼 최소한 2배는 가겠지? 내심 1억 5천은 갈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만약에 3천만 원에 사도 5배잖아. 그리고 내가 4천만 원에 사도 3배는 갈 거 아니야?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모은 사람이 무조건 이기니까. 봄에는 변동성이 크니까 무조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비트만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서 반감기를 지났어.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비트 전고점을 뚫었어. 비트 전고점 뚫기까지는 비트를 사도 되는데 전고를 뚫었어. 물론 더 가겠죠. 근데 하지만 비트보다 알트의 수익률이 좋겠죠. 그럼 이제 알트를 사야죠. 이제 알트를 살 건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죠. 알트를 못 사겠죠. 이더를 사면 되죠. 왜냐면 이더는 아직 전고점을 안 뚫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더를 좀 사랑하려고. 비트코인 계절의 가을은 좀 어떠한가요? 전고점을 뚫고 이제 알트가 막 이제 뛰기 시작하는. 이제 도미넌스라는 게 비트가 그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도미넌스가 떨어진다고 해서 비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거는 시총 중에서 알트의 비중이 커지고 비트의 비중이 작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지금 만약에 56이에요. 근데 50, 45 떨어지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알트에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이 더 많이 상승하는 걸 거의 보통 가을이라고 보고 우리가 도미넌스가 보통 요번에 저 같은 경우는 58이 되면 다 비트를 다 팔아서 알트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왜 비트를 다 안 팔고 있냐면 4월, 5월이 좀 변동성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5월달 정도 돼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잡히고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서 이 정도면 뭐 비트가 다 충분히 도미넌스가 올라갔어. 절대로 60%로 넘을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58% 정도 되면은 저희는 어떻게 하려면 저 같은 경우입니다. 비트를 팔아서 이더리움 반 사고 나중에 또 알트 반 사면 되잖아요. 지금 알트도 있긴 하지만 남아있는 비트, 반 정도 되는 비트를 팔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또 어떤 거에 또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차지하는 비율. 하여튼 중요한 거는 비트를 가져가도 결국 3억이 갈 수도 있고 비트를 계속 가져가도 2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억인데 2억이 되면 2배인 거고 근데 비트가 2억이 되면 이더리움은 최소한 보통 10분의 1인데 1600만 원이 가더라도 지금보다 뭐 비트보다 할 때 수익이 좋을 거 아니에요. 비트가 2배 됐을 때는 3배 정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비트가 3억이 가면 얘는 더 많이 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 봤을 때 또 이더리움 ETF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트가 2억이 되면 이더가 최소한 2천만 원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이 한 500에서 6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4배는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보다 이더가 수익이 더 좋지 않을까. 안전하면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알트를 사고 싶어. 그럼 나 자신이 없어. 그러면 이더를 사야죠. 나 자신이 있어.
그러면 뭐 쉽게 해서 지금 제일 좀 핫하다는 온도 이런 거 사도 되겠죠? 요번에 하락장에 온도 파이낸스 뭐 이런 거 코인원에 있는 거 샀거든요. 그런 거 사도 되고 내가 사고 싶은 알트를 조금씩 사는 것도 괜찮은 거죠. 고점 근처에 팔 수 있는 매도 기술이 있을까요? 매도 기술이라는 건 사실은 없는 거고요. 저도 끝에는 못 파니까 말씀드렸지만 구글 검색량이 엄청나. 재미가 막 들끓고 있어. 와, 시청이 엄청 막 넘어가서 애플의 시청을 막 비트코인 잡으려고 해. 비트코인 3억을 찍었어. 그럼 저는 3억을 번다고 그랬잖아요. 다 팔고 나와야죠 이제. 제가 계산했을 때는 시가총액상 요번 사이클에서는 제 생각인데 뭐 5억, 10억은 힘들 것 같고 3억 정도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갑자기 막 금을 추월하거나 그러진 못할 것 같은 게.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런 거죠. 도미넌스가 이제 쭉 빠졌어요. 보통 한 40%? 그리고 이더가 갑자기 뜁니다. 쫙 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더가 뛰면 알트가 쫙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트의 불장이 막 와요. 이제 그때부터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가 고점을 찍고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하락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알트가 막 뛰니까. 그래서 제가 2021년이죠. 21년 11월에 그때 딱 내려가기 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데 다 팔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하락이 시작했지. 다 팔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디 팔았냐면 거의 귀에 팔았거든요. 머리에 못 팔고. 이 정도면 됐어. 요번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이제 이번 올해 말이던 내년 초에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목표 수익률이 있어요. 내가 지금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서 내가 얼마큼 정도 수익이 나오면 어느 정도 한 90% 이상 뺄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장이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경험한 장이 아니고 왜냐면 이제 ETF도 들어오고 뭔가 지금 제도권에 들어가고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되고 뭔가 좀 다른. 그래서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아무리 청원을 해도. 그래서 올해 말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제 원하는 수익률이 오면 많이 현금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세금을 계산해 보면 그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 생각에는 항상 도미넌스와 이더와 뭐 온체인 데이터에서 그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이더가 최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알트들이 막 상승하면 무서워하면서 이제 또 미국에서 뭐 미국에서 또 얘기를 하겠죠. 유동성을 좀 걷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매도 신호가 왔을 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제가 팔 때는 나와서 얘기를 하겠죠. 저 사실은 어느 정도 뺐습니다. 제가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어느 정도 엑시트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못 뺐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들도 아니면 요번 저보다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도 요번 하락은 예측하지 못했어요.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저희는 4월 첫째 주까지 욕심이겠죠? 4월 첫째 주까지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이겼어요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정도 가겠는데 4월 첫째 주까지 정도 올라가면 3분의 1 현금화하고 3분의 2만 갖고 가야지. 1일부터 맞았잖아요. 다 물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물렸어요. 다 물려서 가는 거예요. 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순서로 암호화폐 투자를 해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진 알트코인이 왜 상승하지 않는지 원망만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고 결국에 버티지 못하고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제가 3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가을이다, 여름이다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 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은 겨울부터 시작을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겨울에 1년 동안 쉬고 네가 아무것도 하지 마. 제일 어렵거든요. 투자가들은 막 손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뭐라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서 매집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매집할 때는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만 사는 거거든요. 봄에는. 왜냐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알트가 뭐가 살아남을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테마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AI인지 알트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상승장쯤 와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일 안전한 게 뭐야? 비트죠. 변동성이 제일 잘 버티는 게 뭐야? 비트죠. 그럼 비트코인 매집 근거는 뭐야?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4천만 원부터 샀을 때 1억 5천만 원 갈 거니까 전고점이 8,600이니까 최소한 2배는 가겠지 뭐. 그러면 우리는 4천만 원에 사도 4배야. 괜찮아. 물려도 돼. 결국은 2,100만 원까지 갔으니까 물렸죠? 마이너스 50%잖아요. 괜찮아. 나중에는 얼마라고요? 1억 6천만 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9천만 원 뭐가 중요해? 나중에 2억 갈 건데. 그죠? 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있겠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2억이죠. 그럼 작년에 저희 힘들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4천만 원에 샀어요. 또 떨어져. 또 물 타죠? 3천원 또 사죠? 또 물 타죠? 또 2,500 또 물 타죠? 그죠? 또 2,100을 샀거든요? 또 떨어지자고 돈을 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계속 물 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0몇 % 계속 찍히겠죠. 물 타도. 계속 1년 동안. 힘들죠. 왜냐면 1월부터 매집을 시작했는데 8월 뒤인가 7월 달인가 무조건 그때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계속 매집. 근데 이거는 경험이 없으면 그 마이너스를 버틸 수도 없고 확신이 없으면 못 버티겠죠. 그 타이밍과 멘탈이라고 있잖아요. 타이밍은 그때 사는 거였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사야죠. 5천만 원 이하인데. 그죠? 지금 1억이니까. 근데 그때는 살 수 있을까요? 얼마씩 떨어질지 모르는데. 1,000만 원 간다고 그래. 900만 원 간다고 해. 살 수 있을까요? 계속 떨어지는데? 파란불이 계속 파란불인데? 무섭잖아요. 용기를 내서 멘탈 해가지고 사야겠죠. 그럼 뭐부터 사야 된다고요? 비트코인부터. 자, 좋아요. 자, 비트코인 전고점을 딱 뚫었어요. 그럼 비트코인을 뚫기 전까지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산다고 했잖아요. 뚫었어요. 그럼 비트코인을 이제 안 살 거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뭘 사야 된다고요? 이제 이더를 사야겠죠.
왜냐면 이더가 이제 정보장에 갈 거니까. 그다음에 이더가 또 정보점을 찍으면 또 알트가 가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숨은 비밀이 뭐냐면 테마가 정해지면 사실은 비트 다음에 AI 코인이나 뭔가를 타도 돼요. 대신 뭘? 이더랑 같이 타야겠죠.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비트, 이더, 알트를 넘어갈 때 아까 3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에서 산 돈을 일부 현금화를 했죠. 원금을. 그죠? 그럼 3분의 2가 남았잖아요. 3분의 1은 이더, 3분의 1은 알트를 타는 거죠. 근데 벌써 나 원금을 뺐죠. 그럼 얘네 둘이 아무리 떨어져도 마이너스 90%가 돼도 10% 남죠. 그럼 나는 어쨌든 수익이죠.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사실 우린 처음부터 봄부터 농사를 잘 지었죠. 농사가 안 됐으면 끝난 거였겠죠. 그러니까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비트, 이더, 알트인데 자 그러면 이제 코린이들을 위한 뭐 사야 됩니까? 저한테 지금 딱 왔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작가님? 그러면 코린이한테 지금 제가 딱 물어보면 뭐 사야 되냐고 물어보면 일단 본인의 환경이 중요하죠. 그럼 본인이 그러면 지금 시드가 얼마예요? 그죠? 지금 시드가 10억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알트 필요 없어요. 그냥 비트 반, 이더 반 사세요. 그래도 그게 25억 돼 있을걸요? 1년 지나면? 됐잖아요. 그럼 15억을 벌은 거잖아요. 아니 1년 반 1년 투자해서 10억 벌 수 있어요? 안전하게. 그리고 떨어져봤자 비트 5%고 많이 들어봤자 20%고 근데 내버려두면 가는데? 그죠? 이더도 더 가겠죠. 저 그래도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이더 다 사세요. ETF도 나왔고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트보다 좀 더 수익률은 좋고 좀 잘 버티면 됩니다. 근데 저 이제 500만 원 있는데요. 용돈벌이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제가 포트를 또 짜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큼 견딜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믹스처럼 40배를 견딜 수 있을까요? 코린은 힘들죠. 2배만 돼도 일단 원고를 빼야겠죠. 무서우니까. 잘하는 거거든요. 그 코린이들은 무조건 이더가 만약에 2배를 가더라도 저희 같은 사람도 이더는 더 가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그래도 코린은 반을 빼야 돼요. 원금을. 무서우니까. 그리고 이렇게 경험을 쌓아서 다음 사이클에 가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데 자 그럼 저의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룹을 4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가장 안전자산, 초안전자산, 비트겠죠. 안전자산, 이더리움이겠죠. 위험자산. 위험 코인은 뭐냐면 3등부터 51등까지 시가총액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조건 이제 초위험인데 51등부터 나머지겠죠. 근데 나머지도 위험 코인도 테마가 있어. 얘는 지금 뭔가 개발자도 다 좋아. 벤처 캐피탈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붙었어. 그러면 가져가죠. 근데 만약에 50등이 넘어가는 코인들은 아까 전에 그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2배가 됐어. 원금 빼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빼야죠. 근데 만약에 적어도 지금 스택스를 많이 들고 있는데 비트가 많이 가면 스택스가 더 많이 가고 스택스가 가면 또 알렉스라고 해서 다른 코인이 있거든요. 테마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트가 많이 갈 거라고 예상이 됐어요. 그러면 스택스가 더 많이 갔겠죠. 스택스가 200원에서 지금 5,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비트보다 수익이 더 좋겠죠. 하지만 변동폭은 훨씬 크죠. 지금 그게 5,000원 같은 게 3,000 얼마 됐거든요. 비트는 이렇게 했던 게 지금 아직도 1,000만 원이잖아요. 그 이 변동폭을 어떻게 버틸 수 있냐의 싸움인 거죠. 하지만 저는 스택스를 800원에서 사고 1,000원에서 사고 1,200원에서 평단이면 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3,000원 얼마에도 지금 수익이 3배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5,000원일 때도 5배였겠죠. 그죠? 4배 정도 됐겠죠. 근데 5,000원에도 안 팔았거든요. 안 팔 거예요. 언제 팔 거냐면 한 10,000원 되면 팔까 고민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얼만큼 버틸 수 있냐의 싸움인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지금 갖고 있는 코인 중에서 또 마이너스 한 50%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얘는 테마가 오면 갈 거야. 참아야죠. 그리고 지금 변동폭이 크니까 아직 물을 타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걸 또 봐야겠죠. 이런 거죠. 코린이냐 아니면 쉽게 해서 나는 8년 동안 투자를 했느냐. 그래서 해외 거래소도 쓸 줄 아니? 아니요. 그러면 그거 국내 거래소 어쨌든 업비트하고 빗썸에 맞춰서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고 해외 거래소 쓸 줄 알아요. 그래?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가이드를 하고 그럼 너 덱스 거래소 쓸 줄 아니? 그럼 그거에 맞춰서 또 가이드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실력이 얼만큼이고 저는 얼만큼 투자를 해봤고요. 투자금이 얼마예요. 난 이걸 갖고 어디까지 하고 싶어요. 난 단순히 용돈을 벌고 싶은 건지 차를 바꾸고 싶은 건지 저희처럼 인생을 바꾸고 싶은 건지 인생을 바꾸려면 위험을 많이 감수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잘 버텨야겠죠. 그리고 투자금도 어쨌든 끌고 와야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경험이 없는데 이걸 인생을 처음부터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는 경험밖에 없거든요. 제가 만약에 40대인데 20대를 뭘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뭐 운동을 하든 뭐라든 다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투자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조언이잖아요. 멘탈과 타이밍이니까. 그러면 여러 번 해본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도 내가 60이 되건 70이 되건 80이 되건 간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그 경험이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유익할 수도 있잖아요. 워렌 버핏을 우리가 못 이기는 것처럼. 나이가 90이시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면 투자는 내가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경험이 바탕이 되는 거고 작년보다 내가 올해 더 발전했고 앞으로 나아가질 수 있는 거니까 나는 투자를 계속 해야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투자 순서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엄청 중요하고 내 자본이 얼만큼이야. 난 얼만큼 뭘 갖고 싶어. 그리고 나는 지금 투자 기간이 얼만큼 했으면 좋겠어. 이게 엄청 중요하죠. 그러면 나는 위험한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코린이 저한테 오면 뭐라고 하냐면 저 1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이제 안 되겠어. 정을 뚫어서.
그러면 이더를 50만 원 사고 나머지 25만 원은 쉽게 해서 3등에서 50등까지 나머지 25만 원은 51등에서 나머지 왜 이렇게 가이드를 하냐면요. 이더가 3배를 갈 거거든요. 나머지 다 잃어도 150만 원 되겠죠. 50만 원 남겠죠. 나머지 다 잃어도 이더 때문에 이건 좀 안전한 가이드죠. 근데 이더 하지 말고 나머지 다 해. 이건 좀 너무 위험하죠. 근데 물론 이더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은 지킬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고점을 뜨는 상황에서는 비트를 사라는 말은 전 잘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 수익을 내려고 코인 시장이 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더는 제 ETF가 미국에 남았잖아요. 상승 요인이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더가 조금 더 안전하고 수익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 코인을 나눠서 타되 테마별로 타라. 그래서 AI 코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 큰 거, 작은 거. RW도 큰 거, 작은 거. 뭐 리스테이킹 같은 경우도 큰 거, 작은 거. 몇 개 이렇게 나눠서 사면 어쨌든 나는 이더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닥터 슬럼프라는 그 드라마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그거거든요. 의사가 이제 의료사고 나서 망했는데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참패가 있는데 참패 당하면 안 되거든요. 참패는 원금을 잃는 거니까 원금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절대 원금을 지켜야 되니까. 왜냐하면 다음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번 투자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좀 많이 알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음 사이클도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해보자.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사이클이 있고 주기가 있더라. 그러면 그걸 맞춰서 하면은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번에 시작을 했더라도 다음 사이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잘하자. 대신 비용을 좀 나누자. 저도 이번에 그래서 이더를 좀 많이 살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죠. 비트 다 팔면 이더 반 사고. 그럼 얘가 또 원금을 보전해주겠죠? 수익을 주겠죠? 내가 그리고 아무리 위험한 알트를 타도 얘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을 해주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알트코인을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거죠. 투자자가 누구야? 그죠?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거든요. 얼마큼의 투자를 받았어? 그 다음에 누가 개발했어? 개발자가 누구야? 그 다음에 얘 지금 테마가 뭐야? 시가총액 어느 정도야? 니어 프로토콜이야. 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시가총액도 크고 개발자도 좋고 AI 테마의 발행량이라고 하는데 90% 이상 풀렸어요. 우와,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잃지 않아요. AI 테마가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안정적이야. 그 예전에 6만 원까지 가는데 지금 10,000원 이하야. 잘하면 6배 먹을 수 있겠는데? 시가총액도 큰데? 괜찮겠죠. OPT도 있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어를 살 수도 있고. 아니야, 요즘 샘알트만이 핫하잖아. 그러면 어쨌든 월드를 사고. 많이 보낼 것 같아. 일부러 뭐 요즘 뭐 발행량 좀 줄이는 것 같아. 옛날에 뭐 홍채 인식하면 많이 나눠줬는데 요즘은 발행량 좀 줄인데 살 수 있겠고. 그러면 더 위험한 건 뭐지? 시청이 낮은. 델리시온 같은 거. 오, 샘알트만이 투자했대. Y 컴비네이터가 옆에 있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본인이 딱 기준을 잡아야죠. 그래서 언제 살 건지. 패치 AI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인데 지금 코인 3개 합쳐진데 합쳐지는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본인이 보면서 선택하는 AI 테마인 거고. 그래도 난 우리나라 코인이 좋은 것 같은데 야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뭐 코인 하나 만든다는데 대기업이잖아요. 그죠? 안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자도 준다는데 그럼 이런 것들은 괜찮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거 본인들이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대신 말씀드렸지만 이더가 반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의 수익을 이더가 보장을 해주니까. 저는 대신 스택스가 더 많죠. 스택스가 비트랑 똑같은 거잖아요. 비트가 가면 스택스가 많이 가니까. 왜냐면 비트가 2억을 뚫으면 스택스는 10,000원을 뚫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확신이 좀 있어야 되고 알트코인을 매수할 때는 야 가을이니까 코스모스 이게 아니고 그런 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가 있어야죠. 이름이 이쁘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유튜버가 소개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해야죠. 시가총액이 얼마야? 개발자가 누구야? 벤처캐피탈 얼마큼 투자를 했대?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얘를 어디까지 볼 거야? 내가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인데 3조까지는 보낼 수 있으니까 6, 7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게 펀더멘털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걸 판단을 좀 해야겠죠.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저 같은 참패를 하지 마시고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일부에 말씀드렸지만 2억이 물론 4억이 된 적도 있지만 6억이 1억 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락을 다 맞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하락을 맞지 말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뛰어들 때 뭔가 가이드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고 뭔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투자가 쉬워지는 것처럼 정말 저희처럼 산전수전 다 겪고 울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처럼 많이 울지 말고 항상 위험한 시장에 기회가 있잖아요. 위험하다고 피하지 말고 그다음에 참을 수 있는 건 좀 참고 그다음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도움을 구하면서 갈 수 있는 가이드북이 되도록 썼으니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